기관 외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두터운 매물 구간인 17,000원대 위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만큼 어떤 이슈를 붙여주냐에 따라 강한 상승을 한번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올해 3월부터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유유자적하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 촉매 부문 성장 기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올해 매출액은 1,598억 원, 영업이익은 392억 원이 전망된다. 반도체 소재와 석유화학 촉매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변은지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는 선단 공정에서 사용되는 하이K, 연구체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9월 30일까지 세종 2공장에 140억 원을 투자해 하이K 전구체 시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증설 후 연간 200억 원 정도의 매출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부는 석유화학 촉매 부문이다. 자, 그 다음 전고체 배터리 핵심, 황화리튬 생산,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가 대량 생산 기술 확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021년 12월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021년 6월에 특허 공개를 완료했다. 전고체에 전해질 재료인 황화리튬은 천연 광물로서 산출되지 않아 합성이 필요하다. 기존 합성 방법으로 액체 암모니아에서 리튬 금속과 황을 반응시키는 방법이 없으나 암모니아 액화는 좋은 냉각과 고압이 필요해 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특허는 취급이 용이하고 저가인 출발물질을 이용해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단시간 내에 황화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즉 저온에서 고가의 원재료 투입 없이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반도체, 태양광에 이어 차세대 배터리로 손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물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황화리튬 대량 생산, 양산 공정화 추진, 265억 전고체 생산 설비 투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황화리튬에 대해 올해 말 양산 설비를 들여와 양산 공정화 단계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265억 원을 들여 전고체 생산 설비 등을 완공시킬 계획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양산 공정화 단계를 추진 중이다.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황화리튬 대량 생산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다. 올해 꾸준한 상승이 나온 배경이 바로 호실적 기대와 함께 황화리튬이라는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기업의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꾸준한 상승이 나온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이 말은 지금까지 나와주었던 상승은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한 영역이나 지금 현 구간부터 나오는 추가 상승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5,000원대였던 주가가 3-4개월 만에 약 5배가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커져 있을 수밖에 없기에 필연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모두의 예상이기도 하죠. 즉 정말 괜찮은 모멘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야 하나요? 더 갈까요? 잠깐 조정일 뿐이라던데 등등 상담 문의를 계속 주시고 계시죠.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 강력한 모멘텀으로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곤 있으나 수익 실현을 할 때가 확실히 온 만큼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 하나만 딱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바로 금양입니다. 그리고 금양 관련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금양 공매도 거래량 15만 건 가량 증가, 공매 거래 대금 148억 규모. 금양 공매도 거래량이 전 거래일보다 15만 3,632건 증가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 공매도 거래량은 24만 6,095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양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7% 상승한 58,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양 공매도는 지난 12일 22만 9,906건의 거래량을 보였으나 지난 13일 9만 2,46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24만 6,09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4일 금양 공매도 거래 대금은 148억 4,507만 1,000원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자, 금양을 보시면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도 조정이 제대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짜리 낙폭이 쉽게 나온다는 거 모두가 아실 텐데요.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딱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에 하나 이 기업이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재차 상승을 한다면은 그럴 때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좋은 매매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이 있는데요. 잠깐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자, 루닛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가지고 거의 60% 가까이 수익이죠. 59% 수익 보셨고요. 그 다음 사마 알미늄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40% 수익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레이저셀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41% 수익 보신 거죠. 자, 마지막 프로텍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설명드려가지고 35% 수익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안정적이고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를 것보다 내릴 게 더 많은 종목은 이제 기분 좋게 놓아주자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꾸준히 언급해 드려왔고 연락 주셨던 분들에게는 자세히 타점까지 잡아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여기 위에 상단 핸드폰 번호 통해서 간단하게 인증까지만 해주시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잇는 대시세를 시작하는 종목들로 제가 쫙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시면 그에 맞게 또 체계적으로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셔야 되고요. 또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볼게요. 제가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또 섹터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볼게요. 삼성 디스플레이 초격차 OLED 대규모 투자 임박.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산업 탈환을 위한 전략이 가동된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다음 달 초 이를 공식화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업계 등이 대거 참석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다음 달 초 디스플레이 초격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OLED 시장 1위 기업이다. 중국 시장 진입으로 액정 표시장치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변하면서 삼성은 LCD 사업에서 철수하고 OLED를 육성했다. 그 다음 애플 MR 헤드셋 6월 공개, 메타버스 열기 부활 기대감. 애플이 새로운 혼합현실 헤드셋을 오늘 6월 5일 공개한다. 새 기기를 출시할 때마다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던 애플이 최근 급속도로 식어가는 3차원 가상공간 메타버스 시장까지 되살릴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3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애플은 2달 뒤 자사 연례 행사인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MR 기기를 선보인다. 애플은 헤드셋 기기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인 XROS와 동반되는 서비스, 관련 개발자들이 새로운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플랫폼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LG 디스플레이, 이르면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패널 공급. LG 디스플레이가 이르면 올해 2분기 내에 삼성전자의 OLED TV 패널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16일 해당 보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TV 77형,
83형 제품에 화이트 OLED 패널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기준 200만 대를 공급하고 내후년에 500만 대 공급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만 대는 최소 15억 달러어치다. 이는 LG 플레이 전체 대형 OLED 패널 생산 능력의 약 20%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물량이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애플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 참전 10억 달러 이상 투자. 애플이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부품 공급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량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일본 경제 매체 니케이 아시아가 18일 보도했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0년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왔으며 마이크로 LED 대량 생산을 애플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그 다음 기사. 수율 안정 OLED 패널, 프리미엄 대중화 총력. 한국 패널 기업들의 LCD TV 패널 감산 효과로 LCD와 OLED의 가격차가 좁혀질 전망이다. 중국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LCD 가격을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수율 안정화로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있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수율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 말 양산 이후 지난해 7월 수율 85%를 달성하는 등 빠르게 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러분 딱 기사 보시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디스플레이 부문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삼성 디플, LG 디플처럼 국내 주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자보다 나은 제품을 내야 하는데요. 그중 OLED와 마이크로 LED 관련 기술 개발 투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해당 업계가 성장 동력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마이크로 LED 분야는 아직 조금은 생소하고 당장 시장에 큰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매우 크겠죠. 특히 디스플레이 부문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술 개발의 진행도도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겠죠. 또 결론적으로 꾸준한 성장 모멘텀을 언제든지 어필할 수 있기에 미리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지금 내용이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LG그룹 계열의 TFT, LCD,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전문 업체로 당사에서 생산된 디스플레이 패널은 주로 노트북, 모니터,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사용되는데요.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아바텍, 우리 ENL 야스 등의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입니다. 관련 이슈들도 좀 보자면은 애플 비전 프로 등장, XR 시장 공략 속도 내는 LG 디스플레이. 애플이 혼합현실용 기기인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애플에 마이크로 OLED를 공급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일본 소니를 필두로 일부 중국 기업과 국내 LG 디스플레이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플이 공개한 비전 프로에는 디스플레이만 3개가 들어간다. LG 디스플레이는 외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보게 되는 디스플레이 2개는 소니가 담당한다. 내부 디스플레이 2개는 각각 1.4인치 크기로 손톱보다 작지만 4K 해상도를 갖췄다. 안방용 TV 2대가 해상도는 그대로 두고 크기만 작아진 채 사용자 눈 바로 앞에 배치된 셈이다. 자, 그 다음 커지는 OLED TV, LG 디스플레이 글로벌 시장 주도한다. LG 디스플레이가 주도하는 OLED TV가 프리미엄 TV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뛰어난 화질에 눈 건강까지 더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OLED TV는 프리미엄 TV 시장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의 점유율은 지난해 36.7%를 기록했다. 올해 46.1%에 이어 내년에는 50%를 돌파한 뒤 2027년에는 68.7%까지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LG 디스플레이 베트남 모듈 공장 증설. 정호영 중소형 올레드 공략 고삐. LG 디스플레이가 내년 양산을 목표로 베트남 하이퐁에 위치한 올레드 모듈 공장 증설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정호영 LG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애플 아이폰을 비롯한 중소형 올레드 시장 공략에 고삐를 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더인베스터 등 베트남 현지 언론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7월 하이폼 올레드 모듈 공장 증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하이폼 공장 증설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올레드 모듈 생산량은 기존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LG 디스플레이, 애플, 삼성 효과로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 상승. 지난해 2분기부터 적자를 기록 중인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애플 아이폰 15와 삼성전자 OLED TV에 OLED 패널을 공급하면서 4분기 7개 분기 만에 흑자가 기대된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죠. 그렇기에 이들의 행보가 디스플레이 업계의 중요한 가이드가 되고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비록 LCD 부문에서는 점유율을 뺏기긴 했으나 OLED와 차기 디스플레이 기술로 마이크로 LED가 뽑히고 있는 만큼 해당 부문에서 여러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기도 하죠. 게다가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애플 등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과 수주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움직임도 꾸준히 살펴봐야겠죠. 특히 최근 애플의 XR과 같이 가상현실 분야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필수적으로 접목되는 만큼 해당 부문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에 추후 이슈들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가 흐름도 작년부터 나온 기간, 가격 조정을 올해 들어 끝내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차분하게 진행 중인데요. 기간 외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두터운 매물 구간인 17,000원대 위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만큼 어떤 이슈를 붙여주냐에 따라 강한 상승을 한번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기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기에 이제는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시작될 하반기 테마들 중에 집중적으로 봐야 할 종목이라 볼 수 있겠으니 확실히 기억하셔서 좋은 타이밍 노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매수와 대응 방안이겠죠? 또 디테일한 타점이랑 비중은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단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도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 보자고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 할 수가 없다, 뭐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 지금 바로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